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3013.4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1.16% 오름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천선이 돌아왔습니다. 19.44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1.09% 오름세로 마감이 되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기관이 끌어주는 하루였습니다. 7,654억 원 물량 내수위 보였고요. 외국인은 3,230억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세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더 많은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1,561억 원 사자세 보였고요. 기관은 541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1,664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난세용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방송인데요. 네네. 어떠세요, 기분이? 오늘은 일부를 함께 해주시는데 원래 뭐 제가 올해 작년 이때부터 거의 1년 동안 아침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기가 맞습니다. 낯설지가 않고 네. 굉장히 좀 이렇게 다정다감한 네. 이런 느낌으로 좀 방송을 할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신 난세영웅님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의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차트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있어요. 9479번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찐비갈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찐비갈님.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3부까지 난세영웅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톡방에 많이 올라오고요. 이 CIS에 대한 또 종목 고민을 남겨주신 영덕님 계시네요. 주문 이 종목 고민 접수가 되셨으니까 순서대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방 자체는 난세용님과 또 차트 서퍼 전문가님이 두 분께서 함께하는 방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3,000피와 1000스탁고지의 재탈환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모처럼 이렇게 빨간불이 1% 넘게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3,000선을 재탈환했고요. 1000선을 또 재탈환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이제 모처럼 증권 시장이 이제 화랑을 보였는데 네. 이제 우리 개인들은 이제 매도에 가담을 했고 네.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제 간밤에 끝난 이제 미국 시장이 일단은 네.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디커플링으로 해서 계속 거꾸로 갔었는데 오늘은 이제 모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상승함으로써 일단 우리나라 주시장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은 주도를 하면서 원래 뭐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는 오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오늘 또 삼성전자가 모처럼 상승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이끌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장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삼천피와 천스닥 고지의 재탈환이라는 이야기로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영웅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주식왕의 강의를 또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좀 특정 섹터와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시기로 했는데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이제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황.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전문가나 저나 일단은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뭐 다 이제 자기 의견이 있는데 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사이트가 키움증권의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은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거를 뭐 반복해서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장 종합. 그렇죠.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오늘의 상승 종목수, 네. 그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수가 나오죠. 네. 화살표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종목인데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왔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종 메디컬하고 일정 실업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상승 종목이 훨씬 하락 종목보다 많았네요. 많은 강한 장세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합 종목도 뭐 82종목, 100이라는 종목 이렇게 됐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차익 순매수, 비차익 순매수 이건 뭔가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할 때 네. 우리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제 이거를 뭐 차익 거래다 비차익 거래 하는데 네. 이거를 모르는 그 주린이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은 차익 순매수는 우리 그 주식은 현물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물 이런 거를 파생이라 하거든요. 네. 그 차익 거래는 선물하고 현물하고 어느 시점에 보면은 고평가된 거 있고 저평가된 시점이 있어요. 네. 그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평가된 거는 팔고 저평가된 거를 사는 사야죠. 거거든요. 네. 그게 차익 거래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이 없죠. 네. 무이용 거래입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에서 보면 기준은 뭐냐면 네. 주식이 기준이 돼서 네. 이게 만약에 빨간색 이게 빨간색은 이제 주식을 더 많이 샀다는 거고 네. 선물을 팔았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를 이거 우리가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네.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선물하고 만약에 주식을 비교했을 때 주식을 더 더 샀다. 331억을 더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비차익은 뭐냐면은 선물이 배제된 거예요. 순수하게 이제 주식을 샀다는 거거든요. 그 주식을 샀는 건 이제 724억인데 네. 이건 이제 비차익은 어떻게 거래하냐면 바스켓이라고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요. 네. 담아서 그걸 뭐 우리 뭐 시총 상위 종목들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매매할 때는 뭐 기관들은 뭐 한 방, 두 방 그러거든요. 이제 한 방 할 때 뭐 이게 몇십 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늘도 비차익에서는 순매 샀다는 거는 그만큼 오늘 주식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만 보셔도 오늘은 뭐 차익 거래에서도 주식 순매수를 했고 네. 그다음에 비차익에서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좀 강한 장이 아니겠나 예상할 수 있는데 상승장이다. 항상 100%는 그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네. 이제 차익 거래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식하고 선물을 비교를 해서 네. 고평가된 거는 팔고 저평가된 거를 사가지고 이거를 무위험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찬스가 이제 노리는 거죠. 이제 이런 그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차익 거래 펀드. 그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종합해가지고 지수가 나오죠. 네. 여기 이제 등락률 나오고 뭐 거래량 거래량 쭉 나오고 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코스닥도 나오죠. 네. 코스닥도 뭐 몇 프로 나오고 쭉 나오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중간에 구분이 나고 FCP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F는 선물의 가격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 보통 F는 선물? 네, 이게 퓨처 뜻이거든요. 퓨처로 가지고 네. 이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네. 이번에 선물 만기는 12월에 항상 3, 6, 9, 12가 만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C는 콜옵션이고
P는 풋옵션이에요. 오. 그래서 옵션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거 이제 보시면은 뭐 해외 증시 동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니케이 225, 뭐 상해, 홍콩, 심천, 그다음에 이제 다우, S&P, 나스닥, 필반도 다 나오거든요. 네. 이걸 보면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뭐 다우든 SP든 나스닥이든 필반도체든 일단은 5자를 기억하면 돼요. 다우존스도 35,000이다. 그다음에 S&P도 4,500인데 5자인데 이제 6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나스닥도 15,000선이죠. 500.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5자가 다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5자를 넘으면 이제 사상 최대치라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들도 다시 3,500. 그래서 아마 미국 시장 지표를 모를 때는 아마 5자만 머릿속에 기억하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1 환율이 나오죠. 네. 환율이 오늘 빠졌죠. 1,174원. 네. 그래서 이게 아마 1,200원까지도 돌파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는 얘기가 되고 실제로는 1,150원까지 내려와야지만 주식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가 환율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 못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네.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환율의 동향도 많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뭐 유가도 나오죠. 금 가격 나오서 아마 WTI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지금 84불이라는 거를 네.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밑에요. 투자자 매매 동향인데 네. 거기 이제 거래에서 코스닥에도 순매수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주로 이제 주식을 볼 때는 거래소 코스닥을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볼 때는 선물하고 콜옵션, 풋옵션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 차익 거래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선물에서 계속 팔면은 지수 하락을 위해서 삼성전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주로 이제 외국인들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있죠 선물에서 네. 돈이 많기.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에서는 어제 오늘 이제 많이 매수를 해서 일단 누적으로는 지금 플러스지만 네. 1.4천원 플러스예요. 그렇지만 네. 지금 콜옵션에서는 매도 포지션이고 그렇네요. 풋옵션도 매수이기 때문에 어떠니까 옵션에서는 일단은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요게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금액이고 네. 이제 계약수를 보면은 풋옵션이 계약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뭐냐면 먼 거리에 있는 풋옵션을 많이 사는 거예요. 네. 항상 보면 지난달에 그렇고 그럼 막판에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 이유가 네. 이게 보면은 풋옵션을 저가에 산 거를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지수를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거를 같이 봐야 돼.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향후 그 지수를 예측할 때는 네. 이런 선물하고 콜옵션, 풋옵션을 같이 봐야지 설명이 되지 뭐 삼성전자 오른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아하. 이 파생을 같이 보면서 얘기가 돼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선물에서 크기 때문에 네. 이거를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 이거를 같이 봐야지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뭐 금융투자 투신인데 주로 선물하고 옵션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올리지만 네.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지수가 오를 때는 풋옵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가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기가 이제 11월 두 번째 목요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이 2일이죠. 2일이고 4일이 뭐 11일 날이 만기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외국인들이 만약에 이런 옵션에서 포지션이 계속 풋옵션이 많다 그러면은 네. 지수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하. 거죠. 그래서 지수 예측은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 포지션을 보고서 예측을 해야지 단순히 뭐 그렇구나. 삼성전자가 좋아서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이거를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네. 몇 번 들으시면은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네, 저 같은 주린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눈이 번쩍 뜨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이 주식을 할 때 많은 것들이 또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나도 이 강의 더 듣고 싶다. 더 자세한 전략과 궁금한 게 많다. 궁금한 걸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노란톡방 채팅방 참여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9479, 9479번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계속해서 이 투자 노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지금 유가증권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이거 정리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신다고 했죠. 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이제 이게 이제 항상 나오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이나 개인들의
매수 매도 상위가 나와요. 상위 네. 20개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흐름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당시 여기 보이는 건 하루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또 확대해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보면 대충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정보를 집중해서 사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이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뭐 쌍끌이 매수해서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주식은 100%가 아니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뭐랍니까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은 네. 좀 실력이 늘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제가 또 정말.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0월 25일이 지난주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면 이제 기관들은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기아, 신한지주, 현대중공. 요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들이고요. 오. 동시에 판 종목들은 SK텔레콤, SK바사, 네이버, 삼성전기, 녹십자, 제인콘텐트리, 셀트리온 이렇게 를 되거든요. 팔았군요. 근데 요거는 네. 이제 하루 보면 모르고 네. 이게 계속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게 모아서. 있거든요. 이제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근데 26일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하이닉스, SDI, 카카오, 크래프톤, LG화학, 카카오뱅크, 셀트리온,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러네요. 매도한 새로 종목은 들어왔네요. 이제 LG 생활건강. 아. LG 생활건강이 거의 뭐 기관의 리그 외국인이 2위 아닙니까? LG 생활건강 되게 왜 많이 그랬어요? 네, 파셨네요. 중국 네. 시장이 안 좋던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설화수는 좋지만 나머지는 안 좋다라 가지고 네. 지금 이제 LG 생활 이거는 아모레구나. LG 아, 생활건강이 네네네. 중국 시장에서 별로 안 좋다라 가지고 이제 지금 아마 외국인의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PI 첨단 소재 아모레 퍼시픽. 네. 아모레 퍼시픽도 이제 중국에서 설화수는 상승을 했지만 네. 나머지 브랜드는 안 좋다라 가지고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목표가를 내렸는데 요새는 보면 대형주들도 이제 목표가를 내리면은 이미 알고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내린 시점이 또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오늘도 보면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거의 엄청 뭐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게 어. 이제 7만 5천 원에서 거의 뭐 4만 원대까지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그랬어요. 네. 거의 이제 목표가 하향이 되니까 오늘 이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볼 때는 우리가 요새는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네. 대비 50% 수준까지 빼뜨리고 올리거든요. 어. 그러니까 중간에 뭐 빠졌다 들어가면 안 되고 네. 대부분이 40%나 50%, 60% 뺀 다음에 올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기법을 제가 전에 RSI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법 비슷하게 말씀드린 시간이기 때문에 네,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잘 들어주시면 시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모레 퍼시픽, 포스코, 대한항공, 후성, LG 플러스. 후성도 계속 주목받았던 종목이죠. 그랬었죠. 이게 뭐 저도 지난번 아침 방송 때 10,000원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의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그랬죠. 후성. 그래서 아마 지금 보면은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요새는 좀 약세를 보이겠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좀 더 조정이 끝나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또 펀드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도 거의 뭐 반토막 났다가 오른 건 뭐냐면 이제 펀드를 만들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 대부분 기관이는 외국인은 뭐 우리 세력들이 전부 다 고점에서 요새는 50% 반토막 낸 다음에 올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10% 이상 빠질 때가 이게 뭐 눌림목이다 절대 아닙니다. 요새는 네. 그냥 그런 종목은 그냥 버리시고 차라리 반토막난 종목을 오히려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네. 굉장히 주식은 항상 낮게 사야 돼요. 쫓아가는 네. 거 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종목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7일은 현대차, 기아. 자동차도 이제 뭐 반도체 어떤 부족이라 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계속 기아차, 현대차는 좋다 그래 가지고 이제 향후에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현대차, 기아가 최근에 이제 올랐죠. 그래서 뭐 그렇네요. LG 이노텍,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 두산 피어스, NC소프트. NC소프트도 뭐 계속 빠져가지고 이제 그쵸. 60만 원이 하향할 때는 네. 매수 타임인데 물론 이제 60만 원이 더 빠졌지만 결국에는 네. NC소프트도 60만 원이 이하할 때는 무조건 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거의 NC소프트도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항상 주식이라는 거는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골이 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RSI 말씀드렸지만 RSI가 정확하게 잡아줍니다. 네, 그걸 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이번에도 역시 보면 LG 생활건강이 또 1, 2위죠. 삼성전자, 네. 신한지, 롯데케미칼, H&M, 포스코, 더전비전, SK이노베이션, 홀테신라. 지금 이제 해운주들이 H&M이 이제 빠지는데 뭐냐면 이제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게 네. 또 이제 악재가 돼서 과연 이제 수익이 얼마나 이제 악영향을 주느냐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빠진 게 그쵸. 이거군요. 그다음에 네. 이제 더전비전은 뭐예요? 지금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회계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부인 공시해가지고 뭐 무상증자돼 주가가 올랐지만 지금 뭐 워낙
실적이 좋다고 예상했는데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더점비전도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동시 매도하면서 급락을 했었던 종목이 더점비전. 그다음 호텔신라도 생각만큼 뭐 실적이 안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매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8일 넘어가면 LG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기아, LG화학, 삼성전기, 바이오사이언스, 하나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한 종목이 나오는데 보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계속 뭐 죽쓰고 있죠. 속된 말로. 네, 지금 그렇죠. 이제 디스플레이가 언제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워요. LG 디스플레이. 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 또 이제 뭐 LG화학도 이제 가끔가다 여러 개 뭐 저 뭡니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이런 대형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선물하고 파생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급등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공매도라든가 네. 이런 어떤 차익 거래 이래 가지고 항상 그 뭡니까 매도의 어떤 그 압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뭐 2배, 수배, 3배 이런 종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신한지, 현대차, 셀트리온, SK 카카오에서 많은 종목들이 또 이날 이제 그렇네요. 매도에 가담을 했죠. 그다음에 29일 날도 이제 SKC,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두산피얼셀, 솔루스 첨단소재,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네. 매도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전자, 신한지주, 네. SKI테크놀로지,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이제 보험주까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일주일치를 한번 제가 종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는 기다렸던 자료입니다. 역시 이제 하이닉스가 지난주 월화 목 계속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상위권에서 매수를 하니까 네. 하이닉스가 이제 흐름이 좋았죠. 그렇네요. 그다음에 역시 기아도 또 3일 연속 매수를 했으니까 좋았고 그렇네요. LG화학 네.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 두산피얼셀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하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럼 최근에 이제 많이 언제 올랐죠. 꺾이느냐 이제 네. 그게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리스트 보시면 밑에 푸른색 보면 이제 포스코라든가 LG생활건강, 네. 더점비전,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 흐름이 뭐 지난주에 안 좋았어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녹색 부분 요거는 이제 뭐 매수도 있었고 매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셀트리온은 이제 매수한 게 많았죠. 매도가 많았고요. 네, 셀트리온 신한주도 매우가 마찬가지고 그렇네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네이버는 좀 매수가 많았고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일단은 이제 하루만 하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또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은 또 우리가 나중에 투자할 때 도움이 될 되겠네요.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떤 종목을 팔았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CJ ENM,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 BM 해가지고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매도는 셀트리온 관련주, 비덴트, 서울옥션. 오. 서울옥션이 이때는 또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비덴트도 최근에 잘 간 종목인데 그쵸. 매도를 근데 이거 했네요. 이제 매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네. 26일 날은 SM, 셀튼 헬스케어, 네. 컴투스, 대주전자재료, 파는 거는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그래서 상하프론테크도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수소 관련주인데 네. 좀 괜찮은 종목인데 또 이날은 또 매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SM이라든가 보면 이제 네. 엔터주들이 이제 또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게임 27은 펄어비스, YG 엔터, 네. 이녹스 첨단소재, 다날이 또 핫한 종목이죠. 네. 이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날이. 이때 부각이 그럼 이제 되는군요. 이렇게 새롭게 나온 종목들을 왜 살까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다날은 뭡니까? 27일에 나왔네요. 다날이 네. 왜 오르죠? 전자결제도 있고 이 다날이 지금 그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과 그쵸, 또 연결이 NFT 돼서 관련주예요. NFT 그래서 제가 관련주고요. 오늘 이제 네. 이따가 그 제가 이제 뭐 테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NFT에서도 오늘 네. 설명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매도한 종목은 녹시다 레셀에서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 28일 날은 LX미코, 이녹스 첨단소재, 하나마이크론, 에이벨 바이오, 네페사크, 펄어비스 하나마테리얼스. SM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사고 이제 파네요. 그쵸. 네. 심태. 그다음 펄어비스, LNF, 자이언트 스텝, 또 메타버스 관리도 팔고 있어요. 에코프로, 네. SM. 그래서 지금 또 에코프로는 계속 팔고 있죠. 여기 그렇네요. 보시고 그다음에 29일 날은 이제 에코프로 HN, 네. 그다음에 다날, 에코프로 BM, LNF, 네. 비덴트, 위메이드, 우리기술 투자에서 이제 우리 비트코인 관련주. 네. 위메이드가 올리는 것도 뭐 게임 때문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NFT 때문에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비덴트,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은 뭐냐면 이 종목이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 가지고 거의 반토막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뭐냐면은 이제 그 뭡니까 공개 매수를 해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네. 뭐냐면 이제 그 에코프로 그 지주사에서 네. 이 주식을 일단 공개 매수가 이제 지주사 형태를 한다 그래 가지고
아마 공개 매수 가격 11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까지 해서 좀 올린 것 같은데 유선 이제 빠졌는데 일단은 아마 이 종목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산 종목인데 최근에는 에코프로H는 기관들만 열심히 사고 네. 아마 이제 외국인들 파는 이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어쨌든 에코프로H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판 종목은 좋습니다. 우리 공모주 GMBS 엔지니어링, 리파인 우리 네. 공모주를 아주 외국이나 기관이 열심히 팔았고요. 네. 이제 파라다이스도 뭐 우리 뭐 리오프닝 관련주지만 일단은 또 이날은 좀 판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도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하면은 네. 대주전자재료 뭐 누구는 이거를 뭐 쿤즈전자라고 또 은어로 있을 수 요즘에 있어요. 워낙에 쿤즈전자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에 이녹스 첨단 소재 다날이 이제 핫한 종목이죠. 네. 엑스셈 있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그다음에 네. 나머지 종목들 일단은 이제 매수와 매도가 일단은 엇갈린 종목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그 지난주에 보면 이제 우리 뭐 데페스 아까 하나 머티리얼스 SNS 때 반도체 관련주들 뭐 우리 하나 마이크로 이런 종목들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YG 엔터라든가 CG의 ENM 이런 콘텐츠 관련주 네. 엔터주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은 이제 서울옵션, 상하프론테크, 녹자랩설, 자이언트 스텝, 뭐 네. 리파인, 파라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동시에 매수과 매도한 종목들 한번 이렇게 스크린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시면은 아마 여기서도 뭔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은 이제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에요. 이거 이제 분석을 해서 저는 항상 요거를 이제 발표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동시효과 때 사는 거를 기준을 해가지고 네. 이제 금요일 날 종가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올렸는데 왜 빠지느냐? 네. 뭐 매는 못 믿는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널리스트들이 이게 목표가를 올릴 때는 12개월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12개월. 그렇죠. 그 12개월 그 퍼라는 게 있어요. 네. 12개월 동안에 그 네. 가격만 타치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올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1년은 못 기다리죠. 그러면 이제 어널리스트가 이렇게 적정가 올린 종이 빠진다. 네. 빠질 때 사는 거예요. 빠지면 어느 정도 계율이 벌어졌을 때.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도 괜찮은데 어쨌든간에 지난주에 보시면 이제 JYP엔트, SM, 뭐 NHN, 효성첨단소재, JS 코퍼레이션, 우리금융, 유니드, CJN, DBIT 이런 종목들이 9종목이 이제 전때 선택이 됐는데 네. 이게 보면 이제 오른 것도 있고 빠진 오른 것도 거는 있고요. NHN 6%가 1인데 유니드는 또 마이너스 8%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산 사람들은 목표가 올렸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데 이거는 1년 이제 거라는 단기간에 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네. 12개월 선행포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렇게 더 빠지기를 기다려가지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오히려 수익이 납니다. 그렇네요. 오히려 마이너스된 종목들을 조금 주목하면서 더 빠지게 기다리는 그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득이겠네요. 주식 투자할 때 처음에 주린이들은 네. 확실하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나는 장기 투자를 갈 것인가, 네. 아니면 테마주 단기로 갈 것인가 정하는. 그럼 나는 이제 장기 투자를 갈 때도 그러면 이제 어떤 거 펀더멘탈나 종목을 갈 것이냐.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증권사 어널리스트들이 올린 종목들이 일단은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거를 만약에 오르면 다행이지만 안 올랐어요. 그럼 오히려 빠지길 바라가지고 그때 타이밍에서 사는 건데 제가 항상 이 방송할 때나 뭐 이렇게 모토는 뭐냐면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을 사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정말 좋아도 명언이시죠. 그럼 결국은 차트도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네.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도 보는데 우리가 또 보면 이제 보조지표가 안 맞아요. 안 맞죠. 당연히 맞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뭐 주린이들이나 주식 뭐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조지표가 안 맞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보면은 보조지표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대부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네. 그럼 그분들이 뭐 실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은 항상 매년 학회에서 자기 그 이론을 수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처음에 발표하면 그것만 알지 그거 가야 뭐 볼린저메 이런 거 20년 전 거를 우리가 업데이트한 게 있나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보조지표가 당연히 안 맞죠. 우리도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매년 뉴욕에 갈 수는 없는 거고 나름대로 그 보조지표가 안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지표는 안 맞는다는 거는 나는 내가 노벨상 받은 사람보다 실력이 더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자만심의 발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보면 이제 JYP엔터 SM이 이미 네. 지난주에 일단은 초에
목표가 오른 만큼. 올리면서 계속 네.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NHN에 대해서 그러면 왜 1위를 했는지를 이베스트 증권에서 한 거를 한번 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NHN을 일단은 목표가를 올린 거는 게임 부분은 캐시카우고 네. 그다음에 비게임 부분에서도 핵심 사업이 고성장을 지속을 했다 그래가지고 PNP 시큐어라는 이런 자회사를 11월 말에 매각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회계 변경이 3분기부터 아마 반영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매각이 돼서 이런 게 어떤 그 핵심 기술 사업에 일단은 집중 전략을 할 수 있다라는 핵심 사업이라는 게 이제 보안 솔루션하고 클라우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NHN이 일단은 게임을 차차고라도 이런 쪽에 이제 핵심적으로 집중한다고 됩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 자회사를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 시점에서 매각 자체가 가치는 중립이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안 했어요. 평가를 안 하고 다만 이건 어떤 매각했다는 실적 감소가 가치가 하향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어떤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3분기 실적이 당사의 어떤 그러니까 이베스트 증권의 종전의 전망치 컨센서스를 초과한 전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네.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261억, 매출액은 4,710억으로서 네. 영업이익이 일단 9% 정도 증가하는 거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PNP 시큐어를 만약에 포함했을 때는 아마 매출액이 4,787억, 영업이익이 291억. 그래서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6% 증가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어떤 실적이 좋아진 거는 웹보드 게임의 추석 효과, 그다음에 일본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이벤트, 콜라보 등의 재개로 인해서 게임 부분에 호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빅게임 부분 뭐 결제 광고, 뭐 콘텐츠, 커머스, 네. 기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쪽 부분에서도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빅게임까지. 그렇죠. 그래서 네. 목표가를 88,000원에서 98,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그다음에 네. 투자 의견은 그대로 바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마 PNP 시큐어 포함 기준 실적으로 동일하게 비교하면 종전 전망치 대비 크게 상향한 것이다 이렇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 사업 성장성 제고라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가지고 네. 88,000원에서 91,000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NHN이 신작 론칭 현황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그렇군요. 일단 아이돌 마스터 링크스 해가지고 1월 21일 날 아마 네. 일본식 론칭을 했고요. 근데 아, 4분기에는 일단은 건전 모바일 일단은 이제 디펜스 전략해가지고 론칭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드래곤 퀘스트 캐시 이제 캐주얼 장르인데 이것도 연말에 일본 시장에서 런칭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비교를 보시면 뭐 자체 개발도 있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고 퍼블리싱 여러 개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21년도에는 이런 어떤 그 신작이 일단 런칭이 되고 될 계획이고 내년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 나우 네. 좀비 서바이벌 슈팅 RPG 게임이거든요. 네. 이거는 NHN이 자체 개발하는 그런 거서 아마 내년도에 글로벌 런칭 예정이고 그다음에 컴파스 IP라는 리듬 게임명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리듬 게임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리듬 게임인지 모르지만 네. NHN 플레이 아트에서 자체 개발한 그런 게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시장 히트 게임 컴파스 IP 기반에 있으니까 아마 일본의 이런 게임을 아마 제일 또 모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신작이 있는데 이런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론칭이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한 세네 개 일단은 론칭을 예정하고 그래서 있고요. 일단은 NHN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가를 올린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갑자기 올랐죠. 지난주에 그랬죠. 거의 네. 뭐 83,000원까지 올랐는데 아마 차트 모양을 보시면 거의 W자 모양이에요. 그렇네요. W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거의 이제 정고점 왔죠. 그다음에 네. 정고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매물대에서 이제 보니까는 그쪽이 매물대에 몰려 있으니까 이제 끌어내리죠. 네. 끌어내리니까 이렇게 매물대가 위에 있을 때는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음. 이거를 돌파하면 이제 또 가겠지만 또 계속 네. 끌어내려서 아마 매물대 추이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매물대 차트를 이거를 또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걸 또 모르시는 분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혹시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는 RSI거든요. 밑에 그 이렇게 원 보시면은 네. RSI가 지금 제가 위에 그 왼쪽이 세 개는 뭡니까? RSI가 고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 RSI가 고점일 때는 언젠가는 빠지거든요. 그럼 RSI가
하향 돌파할 때 이게 70선이거든요. 네. 밑에는 30선, 70선을 하향 돌파할 때는 일단은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RSI가 70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그때는 뭐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은 보유지만 네. 새로 들어가기엔 부담되는데 만약에 내가 보유한 종목이 RSI를 70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걸 저는 이제 불꽃놀이를 설명하는데 그 즐겨야 돼요. 바로 팔자마자 즐겼다가 네. 뭐 분할 매도를 한번 했다가 이제 꺾이는 시점에서는 일단 매도로 일단은 저 같으면 이제 일괄 매도를 합니다. 일괄 매도. RSI가 갑자기 밀릴 때는. 네. 이 보시면 차트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도 RSI가 70을 깨놓을 때는 전부 빠졌어요. 네. 단기적이나마 빠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거의 뭐 반토막 났죠. 그렇네요. 그러다가 이제 빠지네요. RSI가 어디까지 왔어요? 30안 지하서 저수지까지 왔죠. 그렇네요. 이때는 사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저수지에서 사면은 물리지는 않아요. 이런 우리 뭐 부도 종목 이런 거 말고 우량한 네. 종목들은 RSI가 바닥에 왔을 때 무조건 사야 돼요. 이번에 뭡니까?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RSI가 이제 물론 여러 번의 이런 게 출렁이 있었지만은 RSI가 바닥일 때 샀으면 다 수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NHN도 만약에 지금 여기 저수지에 샀으면 얼마에 산 거죠? 거의 뭐 6만 원대, 네. 6만 7천 원대 사가지고 8만 3천 원까지 갔죠. 거의 네. 뭐 20%의 수익이 났으니까 항상 주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성급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성급하니까 테마주로 가거든요. 네. 테마주 한번 물리면 요새는 반토막이에요. 맞습니다. 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네. 나는 반토막까지 참을 수 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돼요? 3주든 한 달이든 두 달, 세 달 언젠가는 올라가요. 근데 이제 못 참고서 조금 올라간 바닥에서 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 주식 트레이더 심리인데 제가 볼 때는 RSI만 제대로 알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RSI 굉장히 중요하네요. 다음에는 RSI에 대한 이 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거 들어볼까 다 봐요.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이 우리 그 뭐 전문가든 주탄 주로 이제 스타키스틱을 많이 보는데 네.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RSI는 그래도 뭔가 이런 이제 선물 투자에서도 많이 보고 네. 이제 기관에서는 주로 RSI를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가끔가다 어널리스트 나와서 얘기할 때도 RSI를 많이 언급을 해요. 네. 차트 할 때에서 보면은 이런 RSI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 NHN은 보시면은 수급보다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은 외국인들은 거의 10월 6일부터 계속 샀고 정말요. 기관들은 거의 뭐 9월부터 샀는데 8월에도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빠짐없이 샀네요. 그렇죠. 투신이 네. 또 많이 샀죠. 영리 네. 샀죠. 그 주식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바닥에서 이렇게 사서 올린 거죠. 그래서 NHN이 이런 어떤 물론 이제 게임 부분이 올라서 이런 것도 있지만 수급에서도 이거는 확연히 드러나죠. 9월 외국- 말부터 10월은 그렇죠. 거의 네. 사는 그렇죠. 모양새였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6만 원대 하던 게 거의 이제 네. 8만 원까지 왔죠. 음. 그러면 이제 투신은 이제 팔았죠. 네, 그렇네요. 투신이 이렇게 대량 매도할 때나 기타 법인이 매도할. 이건 이제 매도 시점에 이제 물론 이게 100%는 아니지만 항상 주가가 오를 때 기타 법인의 매도를 봐야 돼요. 이런 쪽이 제가 표시하는 기타 법인이 만약에 상승을 할 때 대량 매도 나오면 그때는 또 매도로 보는 게 맞아요. 기타 법인을 잘 봐야 100%는 되는군요. 아니에요. 네. 100%는 아닌데 투신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다가 팔 때 대량 매도할 때는 네. 이거는 빠지는 신호고요. 네. 특히 이제 기타 법인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했잖아요. 이날 네. 10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서서히 빠지겠구나. 기타 법인은 그렇게 판 적이 없잖아요. 기타 법인은 뭐예요? 그렇네요. 관계사들이에요. 자회사라든가 뭐 기타 법인이 주가가 올랐을 때 대량 매도를 할 때는 일단은 대주주나 이쪽 관계사들은 일단은 파는 거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보다는 하락을 가는 가능성이 높고 상승하더라도 일단은 어떤 상승폭은 상승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테마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제가 이제 주말에 준비한 게 요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이번 주에는 요소수가 오를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는 제가 그 일요일 날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요소수 관련주들이 테마 형사니까 네. 미리 뭐 참고하시다고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참고했더니 네. 이제 어제는 올랐는데 오. 그 요소수가 뭐냐? 저도 이제 뭘까요? 공부를 네. 했어요.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네. 디젤 차에 탑재된 선택적 촉매 환원 SCR 시스템에 쓰이는 제품이다. 그래서 배기가스의 요소수를 분사해서 질소 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제 오. 요소에다가 이제 물을 타서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트럭과 버스 등 현재 출시되는 대부분의 디젤 차에는 SCR이 의무 장착이 된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SCR 장착 차량은 요소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동이 안 걸리네요? 걸리니까 오. 화물차에는 아마 진짜 이거 큰일 꼭 났죠. 필요한 그렇죠, 부분인 거네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테마 요소수인데 요소수가 풍기 형상, 화물 트럭이 멈춰. 왜냐하면은
경유차의 필수품 요소수인데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직격탄을 맞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가격도 급등해서 사재기가 지금 횡행하기 그래서 주유소에 없어요. 요소수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연말 대목 앞두고서 물류대란 위기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아마 촉각을 지금 가져가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요소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워낙 뭐 지금 뭐 비트가 NFT 때문에 아마 이런 테마가 아직은 그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주목이 아직은 안 됐지만 오늘도 뭐 네. 지수가 오르니까는 주목을 못 받았지만 요소수는 어제부터 계속 테마가 형성이 돼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이미 핫한 종목이 토요일 될 날 수 이미 저는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 그랬어요. 카톡방에서. 네. 그래서 요소수가 물류대란 비상해가지고 지금 뭐 중소기업 대표 쭉 나오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중국에서 보면은 15일부터 요소에 대해서 수출 함을 표지 의무화 제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출에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락이 있습니다. 됐겠네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요소 주원료가 암모니아를 석탄에서 추출하거든요. 근데 지금 네. 어떻게 됐습니까? 석탄 가격이 이제 중국에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석탄 가격 급등하면서 공장이 많이 멈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이래서 지금 이제 요소 공장도 지금 문제가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그 수입량의 3분의 1을 중국에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게 이제 타격이 큰 거죠. 그래서 그랬겠네요. 지금 2주 사이에 가격이 무려 10에서 10% 올랐다는 거. 아마 연말에는 아마 우리나라 요소수 재고가 동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요소 단가가 계속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죠. 10월 달에 276불에서 지금 480불까지 올랐죠. 거의 뭐 네, 2배 가까운. 그렇죠. 2배 가까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가 수입 국가별로 봤을 때는 비중이 중국이 66%, 인도네시아가 13%, 카타르가 10.5%에서 중국의 비중이 워낙 크죠. 그래서 아마 경유 화물차는 아마 333만 대, 화물차는 200만 대가 요소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디젤 승용차도 200만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화물차가 멈췄으면은 하루에 아마 3천억이 손실이 있다. 그렇군요.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요소수 관련주는 뭐가 있느냐? 어떤 주가 있는지 보시면 이제 궁금합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요소수 판매, 그다음에 케이지 케미칼, 아비드 차량 요소 사업 등의 친환경 사업에서 네. 자회사 케이지 ETS 해가지고 지금 케이지 케미칼이 이제 대장주로 오늘 됐고요. 올랐죠. 네, 네. 어제도 올랐고 그다음에 네. 롯데 정밀하고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휴캠스, 네. 세종공업, 코리아 FT, 한익스프레스 그렇군요. 이런 종목들이 요소수 관련주 제가 일요일 날 우리 카톡방에 제가 요 표를 올려드렸어요. 뉴스랑.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요소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좀 있나요? 이건 못했네 NFT는. 네, 좀 더 있습니다, 그래요? 전문가님. 네. 그럼 이제 NFT가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요소수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네. NFT도 사실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저는 초기라고 봐야죠. 오늘 네.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 받을 때 일단은 우리가 조금씩 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NFT는 뭐냐 아시겠지만 넌 펀저블 뭐 토큰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시장 규모가 2018년에 3,600만 불에서 올 9월에 어떻게 돼요? 43억 불. 약간 몇 배가 성장이 거의 뭐 2배. 100배 정도 올랐죠. 그렇죠? 네. 100배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켜지지 않은 엑시 인피니티, 그다음에 크립토 키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는 오픈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에서도 NFT 프로토콜을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게 네. 이제 아마 기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이제 NFT 발행량도 뭐 최근에 35,000개를 넘었었다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더리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아마 블록체인 NFT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인간의 소유욕을 작은 희소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콜렉터 모으는 거죠. 좀 맞습니다. 이따 우리 뭐 젊은 NZ 세대라 하여튼간에 보면은 신발 있잖아요. 신발. 네. 중고 신발에서 모으기 열풍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여기 가격이요. 보시면 이제 네. 뭐 트레이딩 카드라든가 기념자, 우표, 운동화 네. 여기 이제 중간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펑크는 뭐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 뉴욕의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거예요. 라바랩에서 개발했는데 그 가로 세로 24기 픽셀인데 얼굴 이미지 아바타를 10,000개를 발행을 했어요. 왜 그렇죠? 10,000개를 발행했는데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남자가 6,039개, 그다음에 여자가 3,800개, 좀비가 88개, 유인원이 24개, 외계인은 9개인데 여기서 가장 적은 게 외계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모자 머리형 했는데 외계인 이게 한 개가 1억 불이에요. 1억 불이에요. 거래되는 게. 와. 네? 여기 이제 크립토 펑크거든요.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보세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낙찰가 쭉 나오죠. 그래서 뭐 낙찰가도 쭉 나오는데 이제 가격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크리스티에 출품된 거거든요. 오. 그럼 보세요. 단 9개밖에 없는 외계인 크립토의 가장 저렴 판매가 약 1억 불이다. 이렇게 NFT가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네요. 올해 일어난 일이거든요. 3월부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비트코인을 몰랐기 때문에. 스물스물 그냥 이 그쵸. 기사로만 접했는데 그쵸. 이렇게까지 시장을 장악할 줄 몰랐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인원은 아까 네. 몇 개를 24개라 그랬죠? 네. 8,200만 불. 어, 그러니까 이거만 하나 있어도 거의 뭐 저기 1억 달러면 1,000억이에요. 그러네요. 무슨 낙서 같은 그 글도 그쵸.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그러고. 그러지 이게 이제 얼로 가서 이제 미술품으로 간 거예요. 네. 아트라지 크리스티라지 이제 우리나라도 뭐예요? 지금 서울 옥션이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아트에 또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Z 세대가 있다래 가지고 이제 보면은 미국의 MZ 세대의 41%가 NFT를 구매를 했고 영국도 45%. 점점 커지고 그다음에 슈테코 있지 않습니까? 슈테코. 여기 보면 우리나라 보면 스니커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난리에 난리. 뭐 나이키가 지금 뭐 이거를 네, 어마무시하게 그렇죠.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모르잖아요. 이거 뭐, 네. 뭐 운동화 밤도 뭐 새요. 중고 운동화를 왜 사느냐? 네. 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NFT 트렌드가 이제 지금 됐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다나라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네. 이게 왜 오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네. 이게 NFT를 다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뭐냐면은 그 옥션에 위믹스 옥션 리니지를 원작만 거의 올린 거예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그래서 지금 대변주가 된 게 네. 우리 게임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거 NFT에 이렇게 지금 8배 올랐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위메이드 다음에 하는 게 게임비래요. 게임비는 들어올랐는데 아마 그다음에 이제 서울 옥션 나오고 여기 종목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가의 뭐 펫타이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김정수 화가는 자기 그림을 소각을 했어요. 왜요? 그런 이제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신작을 주는 거예요 대신. 뭐 그런 어떤 이벤트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네. 자기 그림을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림을 주는 거. 네. 토큰은 NFT 김정수 화가 네. 있고 그다음에 게임에서도 뭐냐면 이제 지금은 우리는 옛날에 이제 놀면 노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게임에 돈을 버는 거예요. 플레이트 온. 그러니까 뭐 승리를 하면은 승리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굉장히 지금 유행해가지고 필리핀은 지금 그 한 달에 뭐 100만 원 이렇게 버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GDP 대비 오히려 그 연봉보다도 평균 그거보다 높다 해가지고 네. 베트남에서 개발이 됐는데 필리핀에서 열풍을 이는 게 그 게임이에요. 이야, 네. 네, 좀 나오는데 이게 엑시 인피니트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이 그 경제가 플레이트 온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필리핀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아마 40%가 유저 40%가 18세에서 24세예요. 정말 갑자기 이 부자가 된 친구들이 그쵸. 많겠네요. 네, 요거를 이제 SLP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문가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NFT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9479번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유익한 강의, 유익한 전략, 이 자료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어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2부 때도 난세영웅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